작품이 시작되면 딱 봐도 엄청 늦은 밤인데 4명이 술집에서 마시고 떠들면서 축구 결승전을 보고 있습니다. 결승 진출했다고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는데 테이블에는 꽁초가 수북하고 술도 제법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장면이 넘어가는데 이제 날이 밝아오고 아까 술 마시던 4명은 라멘집에 가서 해장을 세리고 있습니다. 거진 불금에 대학생들이 놀듯이 밤을 새워서 하얗게 불태웠는데 이때 한 명이 일어나더니 화장실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친구는 가방을 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거였죠. 놀랍게도 이 친구는 현역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옷 갈아입으러 들어간 주인공 야토라, 마침 화장실 문에 피카소 전시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요. 俺はピカソの絵の良さが分かんない。俺でも描けそうじゃない？ 솔직히 다들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생각을 이 친구도 하는데 이 작품에서 피카소의 전시회가 언급되었다는 건 무척 의미심장하죠. 작품명인 블루 피리어드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의 청색 시대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피카소는 친구의 자살로 인해 큰 슬픔에 빠졌고 그런 슬픔이 작품에 반영되어 이 시기 그의 작품들은 청색 계열의 단색조를 띠는 감정적이고 우울한 분위기의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뒤로하고 야토라는 학교를 갑니다. 여기서 화면은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어슴푸레한 푸른 톤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피카소의 청색 시대와 연결되는 요소죠. 그 외에도 가방이 푸른색이고 화장실 들어갔을 때 우산도 푸른색이고 잘 보면 아까 축구 볼 때 음료도 푸른색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 작품이 블루 피리어드다, 푸른색과 관련이 있다는 걸 최대한 전달하기 위한 제작진의 디테일입니다. 참고서를 읽으면서 학교로 가던 야토라가 문득 빌딩을 올려다보는데 거기서 잠깐 반짝하고 빛이 비치는데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사실 야토라가 이렇게 날라리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놀면서도 사실 공부도 굉장히 잘합니다. 성적이 무려 전교 4등. 그래서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다들 야토라를 좋아하고 칭찬해주지만 사실 야토라에게 이런 학교 공부는 그냥 도전 과제를 달성해 나가는 감각일 뿐 딱히 공부가 재밌다든지 어떤 꿈이 있다든지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었죠. 그만큼 야토라는 우등생으로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딱히 목적도 꿈도 없는 그런 공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캐릭터인데 바로 그런 이유로 작품의 제목이 블루 피리어드고 장면에서 푸른 톤이 강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없는 새벽의 도심처럼 무료하고 공허한 삶이고 그런 감정이 화면 속 푸른 색조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빛이 비쳤다는 건 이런 야토라에게도 희망이 있고 뭔가가 바뀔 계기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다름 아닌 미술이었죠. 얘네가 2학년이라서 슬슬 진로조사표도 나눠주고 하는 시기인데 친구들끼리 슬슬 진로 정했냐고 이야기하는 와중 갑자기 엄청나게 예쁘고 잘생긴 여자애가 야토라 친구를 훌쩍 뛰어넘어 지나갑니다. 뒤이어 지나간 선배 덕분에 여자의 이름이 유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장면을 직접 보시면 이 클로즈업 부분에서 공을 들였다는 게 티가 확 날 정도로 정말 부드러운데 그만큼 제작진이 이 장면의 임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작진은 왜 이 장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을 들였냐? 우선은 공허한 일상을 보내던 야토라에게 처음으로 뭔가 변화의 계기를 주는 장면이라서죠. 유카가 등에 맨 건 캔버스고 즉 유카는 미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도 열정도 없는 야토라와 달리 유카는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 오직 앞만 보면서 달리는 캐릭터죠. 한순간도 시선이 정면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하다못해 이 넓은 복도에서 야토라 친구한테 걸리지 않게 약간 돌아서 가는 타협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 여기서 용기 있게 움츠리지 않았으면 보였을 텐데 잠시 후에 나오지만 사실 유카랑 야토라는 친구인데 자신과 달리 좋아하는 것이 확고한 유카를 통해 야토라가 처음으로 뭔가 좋아할 만한 게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냥 유카가 예쁘기 때문입니다. 영화 너무 좋아 펌포시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영화라는 건 여배우를 매력적으로 찍을 수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대사입니다. 예쁜 역해를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다. 막말로 이 장면이 의미가 좀 없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예쁜 유카를 예쁘게 연출했는데 이 장면 그리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실은 실제 의미도 있다는 거. 이 와중에도 캔버스 천, 창밖의 하늘, 그리고 교실 벽 게시판이 푸른색으로 색깔 맞춰주는 디테일 좋았습니다. 이날 미술 시간 주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풍경을 그려서 제출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미술은 신경도 안 쓰고 담배나 한 대 말아달라는 기생수 고토 닮은 친구의 말에 담배를 꺼내려던 야토라는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나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서 급히 담배를 짱 박습니다. 이 선생님도 보통 내기는 아닌 게 옆에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여자친구 빅쭈쭈의 얼굴 비비는 풍경이 좋다는 멘트를 쳐버리는데 그걸 듣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친구가 혹시 거유인가요? 그러면 크고 말랑한 느낌을 한번 잘 살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출렁거리는 느낌도요. 이런 멘트를 지금 쳐버립니다. 이번화 나중에 나오지만 정말로 보통이 아닌 분이 맞았는데 강렬함을 처음부터 잘 보여주는 첫 등장이었습니다. 이날 집에 돌아와 또 열심히 공부하던 야토라는 스트레스도 식힐 겸 담배나 한 대 빨려다가 이날 미술교실에 담배를 두고 와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리는데요. 여기서도 이불, 샤프, 파란색 디테일이 두드러지죠. 담배를 가지러 미술실 문을 연 그 순간 미술과의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됩니다. 미술을 전혀 모르는 야토라였지만 한눈에 봐도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고 쳐다보는데 유카의 목소리를 듣고 퍼뜩 정신을 차렸죠. 딱히 담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려고 피운다는 걸 눈치챈 유카는 보고 있으면 걱정되니까 괜히 몸 상하지 말고 끊으라 충고하고 여기에 발끈한 야토라는 누가 누구 걱정을 하느냐면서 자기도 그런 꼴로 다니는 류지를 보면 불안하다고 맞받아치는데 어째선지 야토라는 유카를 류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둘의 말다툼이 격해진 끝에 야토라는 결국 미술 그거 해봤자 밥이나 벌어먹고 살 수 있냐, 미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는 아냐, 입에 풀칠을 못해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인드가 이해가 안 된다, 미술 선생님이 있는 앞에서도 이런 심한 말을 해버리는데 여기서 미술 선생님의 대처가 정말 뛰어났던 게 동요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야토라의 주장을 받아친 것도 받아친 거지만 그 이상으로 야토라가 이런 말을 한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있냐고 비웃는 건 사실 스스로는 그런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걸 다 꿰뚫어보고 딱 한마디, 야구치 학생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야토라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공허하고 꿈도 열정도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술 선생님의 이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날 친구들과 또 술 마시면서 결승전에 같이 응원했지만 웃고 떠들면서도 이번에는 전혀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결승전 페널티골의 감동도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다른 사람의 감동일 뿐 자기가 얻은 자기 감동이 아니란 걸 야토라는 깨달아 버렸습니다. 여기서도 스크린 푸른색이고 선수들 유니폼 푸른색이고 관중석이나 스폰서색도 대부분 푸른색으로 해놓은 디테일, 정말 성의 있게 잘 만든 작품입니다. 이날 학교에서 야토라는 전에 마주친 선배가 짐을 옮긴 걸 도와주다가 전날 자신이 첫눈에 반한 그림이 사실 이 선배 작품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잠깐 그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야토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시부야의 새벽 풍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뭔가 푸르스름하니 되게 좋지 않냐는 야토라의 질문에 시부야를 거의 안 가는 모리 선배는 뭐라 해줄 말이 없었지만 스스로에게 그렇게 보였다면 그냥 그렇게 그리면 된다는 말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 말에 뭔가 마음이 움직인 야토라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던 좋아하는 풍경 과제를 시작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작품이 꽤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고 미대 입시 준비를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그것도 장르가 현대미술인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현대미술 플러스 미대 입시에 대한 내용을 아예 관련 없는 일반인이 들어도 이해를 넘어서 공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정말 너무 잘해줍니다. 가령 이 시퀀스 같은 경우에 앞에서 모리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우선 빌드업을 쌓았죠. 자기 눈에 새벽의 시부야가 파랗게 보였다면 파랗게 그려도 상관없다. 이 전제를 우선 깔고 지금까지는 파란 건 파란색으로만 그렸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표현에 한계가 있다. 아까 모리가 초록과 빨강과 흰색을 섞어서 보색 효과로 깨끗해 보이는 피부색을 만들었듯이 나도 녹색과 보라색 같은 푸른 계열 물감을 섞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궁리하는 이유는 자기가 느낀 그 시부야의 파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나른하면서도 조용하고 시부야 같지 않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는 공허하고 고독한 듯 하면서도 그게 딱히 결점으로 느껴지지 않는 뭔가 좋은 분위기. 결국은 현대미술이라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린 사람이 느낀 뭔가를 그대로 표현한 것들이고 그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는 거구나. 이걸 정말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준 시퀀스였습니다. 그렇게 제출한 그림의 완성도는 결코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게 분명했기에 누군가에게는 이 그림의 의미가 전해지는데요. 평소 티격태격하는 유카는 자기도 모르게 이 그림이 예쁘다면서 칭찬을 했고 이 고토 닮은 친구는 시부야의 새벽을 그린 풍경이라는 걸 알아채는데 인마는 생긴 것도 약간 기생수 고토 닮아가지고는 감수성도 거의 고토만큼 풍부한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친구가 야토라를 미술의 길로 이끈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자기 그림의 의도를 알아봐준 친구의 말에 야토라는 그만 눈물이 나와버리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야토라는 본격적으로 그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어느새 스케치북을 꺼내서 데생을 하고 있고 티슈 상자부터 창밖 풍경까지 눈에 들어오는 건 뭐든 그리죠. 사실 지금 마음속으로는 이미 미술로 진로를 정했지만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미대에 붙을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미대에 진학하고 싶다고 스스로 인정만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랬던 야토라의 고민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이 정말 걸작이었죠. 그런 건 없다. 미대에 굳이 진학하지 않아도 그림은 그릴 수 있고 미대 안 가도 잘 그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내 경험상 좋아하는 게 없는 아이는 노력하지 못한다. 좋아하는 건 취미로 즐기면 된다는 건 어른들의 마인드다. 가장 좋아하는 일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싶다. 미대는 그런 마인드로 가는 거다. 이 대답이 결정타가 되는 바람에 야토라는 결국 그 말을 스스로 꺼냅니다. 俺入れると思います。 제가 미대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기 위한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말하기 직전에 망설이는 표정에 정말 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이 망설임의 무게를 잘 살려줬는데 지금까지 거의 실눈으로만 나오던 미술 선생님이 여기서는 눈을 또렷하게 뜨고 대답해주죠. 나도 모른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노력가는 누구보다 강하다. 이 말에 야토라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일본에서 의대, 약대, 치의대 다음인 네 번째로 학비가 비싸다는 미대. 집안 사정상 야토라가 노릴 수 있는 대학은 유일한 국립미대이자 유일하게 학비가 싼 일본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다는 도쿄 국립예술대 회화과. 경쟁률 약 200대 1, 시험까지 1년 반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이제 미술의 걸음마를 뗀 야토라가 도쿄 예대에 도전합니다.